네, 이번 시간에는 무서운 게 극복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무서운 게 극복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포라고 해서 자라보고 놀란 가수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포증은요, 불안증하고는 달라요. 불안은 이제 범불안 장애가 일반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공포증은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특히 뭐 물체, 뭐 어떤 활동, 어떤 상황을 심하게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 느낌. 저도 있어요. 저는 뭐가 무섭냐면 저는 어두운 게 무서웠어요.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두운 게 왜 무서웠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뭐 한 20년도 넘었으니까 이제 얘기해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 심리전 부대가 있는 거 아세요? 정보병과 안에 심리전 부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북한의 방송 뭐 이런 것 하는 것도 되게 여러분 계획적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옛날엔, 지금은 다 없어졌잖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리고 심리전 부대에 가니까 공포 극복 훈련을 하는데요. 뭐 없겠죠. 지금은 그 부대가 뭐 옛날 얘기니까. 그 공포 극복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 박스, 그러니까 사람 허리만한 높이의 박스가 전방으로 한 50m, 오른쪽으로 이렇게 박스로 50m 되는 엄청나게 큰 박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박스가 되게 미로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낮이었는데 그 박스 안에 딱 들어가니까 빛이 완전히 차단되잖아요. 기어서 50m를 쭉 가서 50m, 왼쪽으로 50m를 기어서 나가야 돼요. 그 미로를 찾아서. 근데 미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되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막 기어서 가는데 그 안에 조교들이 그 야간 투시경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걸 끼고 있어요. 걔네들은 우리 공포영화에 보면 막 사람 얼굴 어두운데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제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눈을 뭐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아마 가지 않았을까요? 막 기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다리를 잡는 거예요. 아니, 그 귀신의 집 같으면 이건 직원이니까 뭐 막 귀신 소리 나도 이거는 뭐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무서울 수 있는데 그때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보이지도 않죠. 이 미로가 되니까 방향 감각도 다 사라지죠. 땅 더듬 하면서 막 가는데 누가 발 잡죠. 물 뿌리죠. 발로 차죠. 막 맞으면서 안 보이니까 막 맞으면서 막 가는 거예요. 막 맞으면서 막 기어가고 있는데 그 가장 무서웠던 데가 어디였냐면 그 허리만큼 낮은 거기에 통나무를 쭉 놓고 땅을 파가지고 밑에다 물을 놨더라고요. 물을. 통나무를 기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통나무를 이렇게 손으로 더듬으면서 딱 통나무를 탔는데 누가 뒤에서 통나무를 발로 또 차는 거예요. 어둡지, 안 보이지, 누가 자꾸 차지, 물에 빠지지. 그래,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 10분, 15분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저는 한 20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그 뒤로 저는 어두운 게 무서워요. 밤이 무서워요.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공포가 있어요. 모두 공포가 있고 무서워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많이 만들어지냐면 10대 후반에서 청년기에 가장 많이 만들어져요. 이제 주요한 건 이제 이 생활 습관에서 생긴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공포 경험, 아니면 어렸을 때 잘 기억나진 않지만 그거에 관련된 경험, 이런 게 있겠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무서운 경험이 그때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좀 시골 살았거든요. 근데 어두운 데가 좀 많았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어두운 게 너무 무섭고, 뭐 귀신 영화 봐도 맨날 그런 장면 너무 무섭고, 이게 막 반복돼서 올라온 이 암흑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공포증이란 이제 극도의 불안,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이거를 공포증을 느끼는 그런 내담자들은요, 그 두려운 물체 상황을 피하려 하고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요. 그러니까 상담실에 오는 정도면 저 그거 너무 무서워요라고 하지만 이게 병원으로 가야 될 상태는 어떠냐면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해. 예를 들어서 이 불안증도 공황 발작을 일으키잖아요. 공포증도 공황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럼 공황 발작이라는 애는 뭘까요? 공포가 됐든 불안이 됐든 내가 견딜 수 없는 공포 상황에 임계점을 넘어서 버리면
내가 리셋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뇌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만해라고 하면서 내 뇌가 리셋을 하면서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지고, 예, 그 지각, 그러니까 시각, 뭐 촉각, 뭐 후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통제가 잘 안 되는 상황에 빠지는 거죠. 불안하고 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공포증 환자는 이런 심한 두려움이 비합리적인 거라는 걸 알아요. 무슨 말일까요? 저게 사실은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를 거라는 건 내 머리는 알아요. 근데 가슴이 몰라요. 내 가슴이 몰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이런 그 두려운 상황을 벗어나야만 없어지거든요. 실제로 이런 상황을 회피하는 것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서워하는 것, 예를 들어서 물이 무서운 사람은 수영을 못 배우겠죠. 높은 게 무서운 사람은 패러글라이딩 같은 그런 레포츠를 못 즐기겠죠. 물론 뭐 위험하니까 그냥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뭐 수영 정도는 해볼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물에 대한 무서움을 가지면 못 배우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성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런 공포가 좀 심각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유형이 있을까? 공포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단순 공포증이 있고 두 번째는 복합 공포증이 있습니다. 단순 공포증, 뭐 거미, 어두운 거, 뱀, 뭐 높은 거, 뭐 비행기, 뭐 이런 것 같이 특정한 하나의 물체, 상황, 활동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폐쇄 공포증, 이것도 단순 공포증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그 피 공포증도 있거든요. 근데 피 공포증은 여성보다 남성이 좀 더 많다고 하네요. 예. 이것도 이제 흔한 단순 공포증입니다. 대상이 이제 딱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합 공포증은 두려운 대상이 여러 가지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복잡한 복합 공포증은 이제 그 복합 공포증이라고 하면 광장 공포증이 그 예예요. 왜냐면 열린 공간에 나가 있으면 혼자만 있거나 공공장소에서 피하지 못하고 잡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거나 광장 공포증이 생기는 이유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합쳐져서 생기는 건데 광장 공포증 있는 사람은 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사람 많은데 못 가잖아요. 대중교통 이용 못 하는 거예요. 사람 많은 가게 못 가는 거죠. 뭐 이런 걸 들 수가 있죠. 이 광장 공포증이 있는 환자들은 이런 상황을 피하기 때문에 일과 사회생활이 힘들어져요. 심한 경우 집 밖에 못 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광장 공포증이 중년기에 이제 심해진다고 해요. 여성들에게 좀 많이 나타나고요. 사회공포증도 복합공포증으로 분류가 되는데 사회공포증 환자는 사람들 앞에서 식사도 못해요. 말할 때 엄청 당황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공포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뭘 못하겠어요? 발표를 못하겠잖아요. 그죠? 예. 이제 이런 공포증은 이제 원인이 뭘까? 단순 공포증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뭐 어린 시절에 폐쇄적인 공간에 갇혔다거나 어두운데 뭐 무서운 공포 영화를 뭐 많이 봤다거나 뭐 이런 것들,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막 떨어질 뻔했다거나 물에 빠져서 뭐 큰일 날 뻔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사회공포증이나 광장공포증 같은 복합공포증의 원인은 이건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것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설명할 길은 있어요. 뭐냐면 이게 공포는 공포인데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범불안인데 이게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무섭고 하니까 무서워하는 대상이 하도 여러 가지가 생기니까 이러면서 복합 공포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환자들은요, 그 유발인자가 된 스트레스 상황을 기억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지면 다시 불안해진다라고 하죠. 대부분의 사회공포증도 극심한 공포가 생기는 사회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에게 내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막 앞에 내세운다거나 막 어려운 걸 막 시킨다거나 내가 이걸 못하는데 도망갈 방법이 없이 발표를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사회공포증이나 광장공포증이 쉽게 생기는 거죠. 옛날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말 더듬이 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이런 뭐 공포증 이런 거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포증은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공포증을 일으키는 이제 물체, 동물, 상황에 노출되거나 단순히 생각만 해도요, 뭐 어지럽다, 뭐 공황 장애 같은 그런 상황, 막 심장이 막 뛰고, 막 손이 땀이 나고 떨리고, 막 구역질 나고 숨차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그 공황 발작하고 비슷한 증상이 일어나고요. 모든 공포증의 그 공통적인 점은 이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활동을 하지 않고 이걸 활동을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때때로는 이제 공포증 환자가 두려움을 이기려고 알코올이나 약물에 빠지기도 한답니다. 왜냐면 알코올이나 약물에 그 이렇게 젖게 되면, 그죠? 취하게 되면, 그러면 막 용기 내시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이분들이 무서워서 술 드시는 거예요. 네. 공포증을 어떻게 치료할까? 그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공포증이 심하다면 이거는 상담으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단순한 공포증은 이제 탈감각 치료와 같은 행동 치료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탈감각 치료가 뭐냐면, 자, 무서운 거를 생각나게 해요. 안전한 곳에서 무서운 곳을 떠올리게 해요. 그럼 막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손에 땀이 나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긴 되게 안전하고요. 네, 지금 잘 견디고 계시고요. 예, 지금 이렇게 막 손을 좀 힘을 한번 줘보세요. 손이 좀 떨리고 계신데, 자, 손을 한번 꽉 잡아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행동 치료를 막 해요. 그래서 본인이 무서워해서 생기는 감각들을 통제하게 하는 그런 훈련들, 행동 치료들을 좀 하게 되고요. 치료받으면서 환자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상황이나 물체를 조금씩 노출하면서 안정을 취하게 되죠. 왜냐하면 노출해도 별 문제가 없구나 라는 거죠. 뭐 가족들도 환자를 돕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이게 환자 모임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가족들도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걸 무서워해. 그런데 병원에서 실컷 막 노출 당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극복하려고 훈련하고 왔어. 근데 집에 와가지고도 야, 너 훈련했냐? 집에서 한번 다시 해보자.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야, 오늘 애썼다. 수고했다. 야, 너가 그걸 무서워하는데 그걸 그렇게 만졌다고? 잘했다. 이러면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공포증 예후는 어떨까? 단순 공포증은 사실 나이가 들면서 그냥 무서운 게 사라져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네 달인 내나, 예, 다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한번 제가 공동묘지 밤중에 가본 적이 있는데 좀 무섭긴 했는데 뭐 어렸을 때처럼 막 손발이 오그라들진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회공포증이나 광장공포증 같은 복합공포증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 광장이나 그 사회를 회피할 거잖아요. 그래서 탈감각 치료로 90% 이상 효과적으로 치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무서워하는 어떤 게 있다면, 네, 이렇게 그게 사회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꼭 치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아는 분이 높은데 못 올라가시는 분이 있어요. 네, 높은데 안 가면 돼요. 이렇게 단순한 공포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안 가면 되니까 네, 생활에 문제가 없잖아요. 굳이 싫은데 할 필요 없어요. 네, 내 직업이 예를 들어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어. 이건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될 일이겠지만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면 굳이 네, 공포증은 그냥 그걸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면 회피하셔도 되고요. 근데 내가 일상생활에서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 네, 탈감각 치료를 받으시면서 얼마든지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증은 예후가 되게 좋은 정신질환이에요. 정신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무서운 게 있어서 네,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오금이 저리신다. 네, 내가 그거를 꼭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네, 여러분 극복을 위해서 상담과 치료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서운 거 탈출! 공포증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